6개월 이상 설사 증상이 계속되고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자주 가시나요? 별것 아니라고 넘기고 방치하다가는 장폐색은 물론 천공, 대장암 등 더 큰 질병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질환. 당신에게도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수 있는 병마의 그림자. 그 그림자에서 벗어나는 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은지입니다. 오늘은 염증성 장 질환 중 하나인 크론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고성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염증성 장질환 클리닉의 고성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저는 이 크론병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이 크론병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크론병은 궤양성 대장염과 마찬가지로 원인을 모르는 장내 염증 반응이 지속되는 질환이고요. 이 질환이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병이 점차 진행을 해서 장이 좁아지는 협착이라든지 장이 터지는 천공, 농양과 같은 합병증이 발생이 해서 일부의 환자에서는 수술을 받게 되는 진행성의 염증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좀 무서운 병같이 맞습니다. 느껴지는데요. 네. 그럼 이 크론병이 아무래도 소화기에 생기는 거다 보니까 이 크론병도 역시 식습관 때문에 생길까요? 원인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병 중에 하나이고요. 유전적인 요인이 흡연을 포함한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 장내 세균들이 이 크론병 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서서 지금 면역 체계, 유전적 요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전적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유전적 요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연구를 할 때 정상인과 크론병 환자의 혈액을 뽑아서 두 군의 유전적인 차이를 비교를 해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조사해 봤을 때 면역 체계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이상이 있는 경우가 크론병 환자에서 많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염증을 유발함으로써 크론병이 발생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도에서부터 항문까지 염증이 생길 수 있는 크론병인데 네, 맞습니다. 그럼 증상은 좀 어떻게 나타날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세 가지 증상은 복통, 그리고 설사, 그리고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히 복통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복통이 지속되는 경우, 체중 감소 같은 경우는 본인의 기준 체중의 약 5에서 10% 이상 감소한 경우가 크론병과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겠고요.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고 필요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 크론병을 조기에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복통이 있다고 해서 다 크론병을 또 의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복통이라는 것은 워낙 흔한 증상이니까요. 복통이 있다고 모든 환자들을 내시경을 하거나 CTG가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한 검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희 서울대병원에서 최근에 연구를 해보면 복통이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치루 또는 항문주에 농양이 있던 경우와 같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가족인 경우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본인의 증상이 거기에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이게 이 설사나 복통뿐만이 아니고 전신 증상이 있다는 말도 있던데 이건 어떤 거예요? 네, 이 크론병 염증성 질환이고요. 다양한 면역 질환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병이 있고요. 아토피도 이 염증성 장질환과 관련이 있는 병이 있고요. 번선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들이 서로 유전적으로 얽혀 있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증상 자체가 좀 심하게 발현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톡톡 Q&A. 안녕하세요. 크론병 진단을 받고 2주 가까이 병원에 입원 중인 30대 직장인입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밥 못 먹고 영양제만 먹었는데요. 퇴원하고도 2달 동안은 영양제만 먹으라고 하네요. 벌써부터 배가 고픈데 진짜 2달 동안 영양제 하나만 먹고 살아야 하나요? 정말 밥은 아예 먹으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님, 퇴원하고 2주 동안 정말 밥은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하나, 둘, 셋. 교수님, 이제 좀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아니, 밥은 먹어야죠. 영양제만 맞습니다. 먹고 어떻게 살아요? 교수님, 자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도 환자분께서 약간의 오해를 하신 것 같고요. 증상이 없는 관액의 환자에 있어서는 식사에 제한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일반적인 식사를 다 진행을 하실 수 있고, 다만 활성계 크론병에 있어서 식사는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는데, 흔히 얘기하는 섬유질이 좋다고 많이 얘기하는데, 네. 그러한 것들이 장관에 협착되어 있는 부분에 더 심한 협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제한이 될 수 있겠고요. 빨간 고기들,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것들은 달거나 너무 짠 음식도 장내의 미세 환경을 염증이 더 호발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제한해서 드실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커피 같은 것들도 많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맞아요. 요즘 커피 커피는 많이 드시잖아요. 네, 커피는 뭐 하루에 한 잔이나 두 잔 정도 드시는 것은 큰 문제는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영양사분과 상담을 진행을 하고 관련된 교육을 받고 시기를 진행을 하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그 염증성 장 질환 중에 하나인 궤양성 대장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 궤양성 대장염과 이 크론병 어떻게 다를까요? 예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할 수 없던 시절에는 이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하나의 질환으로 생각했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다 보니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크론병에서 생기는 염증은 장의 굉장히 깊은 부분까지 염증이 침투를 한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장이 좁아지거나 장이 터지는 합병증이 크론병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궤양성 대장염은 염증의 깊이가 굉장히 겉에, 그러니까 굉장히 슈퍼피셜하게만 있는 것이고 심한 설사와 혈변이 유발된다는 것이죠. 또한 질병의 범위가 약간 다른데 크론병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모든 소화관에 다 생길 수 있고요. 네.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서만 염증이 생기는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특히 이런 분들이 좀 크론병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분들이 있다면 교수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이 크론병, 이 염증성 장질환이 최근에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최근에 관심사는 이 염증성 장질환을 어떻게 예방할까? 어떤 사람들이 염증성 장질환이 생기는 고위험군에 대한 연구들도 서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항생제를 많이 쓰거나 또는 소염 진통제를 많이 썼던 분들에서 그러한 위험도가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유전적 요인은 아니거든요. 약제 사용이라든지 아니면 식습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이 염증성 장질환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연구들이 더 많이 진행되고 그와 관련된 내용들을 잘 이제 환자분들께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 톡톡, 오늘은 선진국 병이라고 불리는 크론병이 무엇인지, 증상은 무엇인지, 또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요, 크론병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고성준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식도와 위, 대장, 항문 등 입에서 항문까지 소화관 전체에 걸쳐 염증이 생길 수 있는 만성 염증성 장 질환 크론병. 국내에서 계속해서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원인과 증상 등에 대해 미리미리 알아두는 게 좋겠죠?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